늦은 밤 11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배달 라이더 정우진은 오늘도 익숙한 경로를 달린다. 헬멧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배달 가방에서는 따뜻한 열기가 새어나온다.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가는 집만큼은 여전히 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힐탑 빌라 402호. 그는 이 주소를 300번도 넘게 방문했다. 정확히 300일째다. 휴일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 11시 정각에 같은 메뉴를 주문하는 집. 김치찌개 1인분, 공깃밥 1개, 계란말이 소. 딱 한 사람이 먹기 딱 좋은 양이다. 우지는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간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른다. 복도 끝 402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른다. 언제나처럼 문 앞에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다. 배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대답은 없다. 300번째 방문이지만 단 한 번도 직접 문을 연 적이 없는 집. 우지는 음식을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다. 그리고 몇 걸음 물러서서 기다린다. 앱으로 도착 완료 버튼을 누르면 대략 30초 후 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의 손이 재빨리 음식을 가져간다. 매번 같은 패턴이다. 오늘도 그는 기다렸다. 복도의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402호 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30초가 지났다. 문이 열릴 시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평소라면 TV 소리나 미세한 생활 소음이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하다. 우지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귀를 부내 가까이 대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조인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혹시 괜찮으세요? 배달 음식 나왔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문고리에 손을 가져갔다가 다시 걷었다. 남의 집 문을 함부로 열 수는 없다. 하지만 30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주문하던 사람이 오늘만 반응이 없다는 것이 심상치 않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주문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간다. 우지는 이제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300일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연결되어 있던 존재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또 왔어요? 거기 사람 사는지도 모르겠네. 여성의 목소리에는 무관심이 묻어 있었다. 우지는 그녀를 돌아봤다. 혹시 402호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글쎄요. 몇 년째 사는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갈 때도 안 나가던데 배달 음식으로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도 못 보셨어요? 요즘이고 뭐고 원래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좀 별난 사람이겠죠. 여성은 관심 없다는 듯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우지는 다시 402호 문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300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이 집에 배달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주문 메모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문 앞에 놓아주세요. 절대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배달 완료 누르면 가져갑니다. 처음엔 단순히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람이려니 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300일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같은 시간, 같은 메뉴, 같은 방식.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패턴. 우지는 결심했다.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살짝 밀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TV 화면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혹시 계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흡수된다. 대답은 없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거실이 보였다. 작은 원룸 구조였다. TV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지는 그것을 보았다. 소파에 웅크린 채 누워있는 한 사람의 모습. 움직임이 없었다. 300일 전,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우진이 처음 힐탑 빌라 402호 앞에 섰을 때 그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수많은 배달 주소 중 하나일 뿐이었다. 다만 주문 메모가 조금 특이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았다. 문 앞에 놓아주세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초보 라이더였던 우진은 지시대로 음식을 문 앞에 놓았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고 음식만 사라진 상태였다. 그 빠른 움직임에 우진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정말 사람 만나기 싫은가 보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문이 들어왔다. 김치찌개, 공깃밥, 계란말이. 라이더 앱에서 이 주소는 곧 우진의 전담 배달지가 되었다. 매일 11시, 다른 주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주문이 하나 있었다. 402호. 처음 한 달 동안 우진은 아무 생각 없이 배달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누가 매일 밤 같은 음식을 시킬까? 혹시 아픈 사람일까?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서 주문 메모에 답장을 달아봤다. 배달 앱에는 라이더가 손님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매일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배달을 마치고 앱을 확인했을 때 답장이 와 있었다. 짧은 문장 하나. 감사합니다. 늘 이대로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다. 우진은 그 짧은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늘 이대로. 무슨 의미일까? 그저 배달 방식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걸까? 100일째 되던 날, 우진은 특별히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포장했다. 가게 사장님께 부탁해서 반찬을 하나 더 넣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썼다. 100일째 배달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날도 똑같이 문 앞에 놓고 물러섰다. 30초 후 문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문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열려 있었다. 5초 정도. 그리고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고맙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라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진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다. 처음으로 들은 그 사람의 목소리. 쉰 듯하면서도 떨리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 같은 목소리. 그날 이후 우진은 매번 작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 위로의 말. 답장은 없었지만 그는 계속 썼다. 누군가는 읽고 있을 거라 믿으며. 150일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우진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배달을 했다.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음식이 젖지 않도록 자신의 외투로 감싸 안고 올라갔다. 배달 왔습니다. 비 조심하세요. 평소처럼 문 앞에 놓고 물러섰다. 그런데 이번엔 문이 열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짧았다. 그리고 다음 날, 주문 메모에 짧은 메시지가 추가되어 있었다. 비 오는 날 고생 많으십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우진은 그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받은 진짜 답장이었다. 그 사람도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교감이 우진에게는 큰 의미였다. 200일째 되던 날은 우진의 생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31살 생일.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다들 바빠서 축하 문자 몇 개가 전부였다. 그날도 그는 402호로 배달을 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음식을 놓고 물러섰을 때 문이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열렸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바닥에 놓인 봉투. 우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안에는 작은 카드와 편의점 음료수 교환권이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매일 정성스럽게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마음 받아주세요. 우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자신의 생일을 알 리 없는 사람이 어쩌다 이 타이밍에 이런 선물을 준 걸까? 그는 그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다. 처음으로 402호 문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이 배달은 우진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매일 밤 11시 402호로 가는 시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쩐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은 의식 같은 것. 250일이 지났을 때 우진은 문득 궁금해졌다. 이 사람은 왜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을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저 매일 밤 정성스럽게 음식을 배달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300일째 처음으로 패턴이 깨진 날. 우진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 순간을 위해 300일을 기다려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다. 소파에 웅크린 채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였다.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소파 끝으로 흘러내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우진은 다급하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순간 최악의 상황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때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숨을 쉬고 있었다. 정신 차리세요. 119 부를게요. 우진이 전화기를 꺼내려는 순간 소파 위에 사람이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었다. 우진은 멈칫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휴대폰 불빛에 비친 얼굴.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바짝 마른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제발, 119 부르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상태가 괜찮아요. 그냥 일어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담요가 바닥에 떨어졌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이 드러났다. 우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히 아픈 수준이 아니었다. 심각하게 쇠약한 상태였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오늘 아침부터요.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좀 심해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병원은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갈 수 없어요. 왜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우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생활감은 거의 없었다. 소파, TV, 작은 식탁, 그리고 구석에 쌓여있는 배달 용기들. 최소한의 것들만 있는 공간. 적어도 물이라도 드세요. 우진은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찬장을 열 자 컵 몇 개와 약통들이 보였다. 수면제, 진통제, 우울증 약. 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물을 컵에 따라 여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물을 마시는 모습조차 힘들어 보였다. 우진은 여성 맞은편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저 300일 동안 매일 배달했던 사람입니다. 알아요. 여성이 작게 웃었다. 매번 문 앞에 음식 놓는 소리로 알았어요. 당신 발소리도 기억해요. 그동안 한 번도 밖에 안 나가셨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문 쪽을 바라봤다. 커튼이 꽁꽁 닫혀 있어서 바깥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다.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그 짧은 대답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오늘 음식은 문 앞에 있어요. 제가 데워드릴까요? 여성이 우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있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그러세요? 그냥요. 300일 동안 매일 주문해주신 손님이니까요. 우진은 일어나서 문 앞에 음식을 가져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는 부엌을 둘러보다가 작은 냄비를 발견하고 찌개를 데우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여성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얼마 만에 보는 광경일까?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데워주는 모습.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다 됐어요. 드세요. 우진이 따뜻한 찌개를 식탁에 올렸다. 여성은 천천히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너무 떨렸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우세요? 너무 맛있어서요.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다. 맛이 아니라는 것을. 300일 동안 혼자 먹던 음식이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먹는 음식이라서 그 차이가 만든 눈물이라는 것을. 천천히 드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아니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여기 있어주세요. 오랜만에 사람 소리가 들려서 좋아요. 우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여성은 천천히 밥을 먹었고 우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한참 후 여성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제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저는 정우진입니다. 우진 씨, 300일 동안 감사했어요. 당신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은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 너머 어딘가에 있을 세상을.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았고 활발한 편이었죠. 친구들도 많았고 연애도 하고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직장 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프로젝트 실패였죠. 제 실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팀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책임이 저한테 돌아왔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았다. 조직 안에서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는 일들. 소문이 퍼졌어요. 제가 중요한 정보를 빼돌렸다는 거짓말까지 더해져서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들도 하나둘 저를 피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SNS에 저에 대한 악성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거짓말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갔어요. 온라인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끔찍한 말들만 나왔죠.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디지털 폭력. 요즘 시대의 가장 무서운 칼날 중 하나였다. 처음엔 해명하려고 했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명할수록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어요. 변명하지 마라. 뻔뻔하다. 인정하지도 못하냐. 그런 말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흐르게 내버려뒀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누군가 저를 알아봤어요. 저 여자다라고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혐오와 경멸이 섞인 눈빛들. 그녀는 자신의 팔을 꼭 껴안았다. 마치 그때의 공포가 지금도 몸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 후로 공황장애가 왔어요. 사람들만 보면 숨이 막혀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갔지만 약으로는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할 수 없었죠. 우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00일 동안 문 뒤에 있던 사람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웠다는 것을. 그 모든 날들을 혼자 견뎌냈다는 것을.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어요. 처음엔 며칠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어느새 3년이 지나 있었어요. 가족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어요. 연락하던 친구들도 다 끊었어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은 방 안을 둘러봤다. 이 좁은 공간이 그녀의 전 세계였다. 3년 동안 이 벽 안에서만 살아왔다. 배달 음식으로만 살았어요. 처음엔 여러 가게에서 시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택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정해서 매일 같은 걸 먹기로 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진은 이제 이해했다. 왜 300일 동안 같은 시간, 같은 메뉴였는지.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왔어요. 서연이 우진을 바라봤다. 매일 밤 11시, 정확하게요. 발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문 앞에 음식을 놓는 소리, 그리고 물러서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게는 하루의 유일한 의식이었어요. 왜?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당신이 저를 알아볼까봐.
아니면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오는 시간을 매일 기다렸어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였다.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줄이었던 것이다. 100일째 되던 날, 당신이 메모를 남겼죠.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그날 밤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웃었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답장을 하신 거군요. 네, 용기를 냈어요. 아주 작은 용기였지만 당신에게는 대답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서연은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우진이 남긴 모든 메모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전부 보관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었어요. 이 메모들이 저를 살게 해줬어요. 우진은 그 상자를 보며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썼던 짧은 문장들, 그저 습관처럼 남긴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우진 씨, 제가 오늘 일어나지 못한 건 사실 약을 잘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포기하려고 했어요. 오늘로 끝내려고. 그 말에 우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11시가 되니까 당신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소리를 듣자고. 그리고 문을 열지 못했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고. 서연이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문을 열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들어왔냐고. 하지만 지금은 다행이에요. 당신이 들어와줘서. 그날 밤 우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다. 서연이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다. 약도 제때 먹게 하고 물도 챙겨주고 그저 옆에서 조용히 있어줬다. 떠나기 전 서연이 작게 말했다. 내일도 올 거예요? 네, 당연히 올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진은 다음 날도 11시에 정확하게 402호를 찾았다. 이번에는 배달이 아니라 방문이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노크하자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어제보다 조금 밝아 보였다. 커튼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주 조금이지만 바깥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다. 어떠세요? 조금 나아요. 약도 먹고 잠도 좀 잤어요. 우진은 손에 든 봉지를 내밀었다. 과일과 간단한 반찬들이 들어있었다. 라면만 드시면 안 되니까 조금 챙겨왔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우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서연 씨,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서연 씨 같은 사람이 뭔데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받고 계신 분이잖아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3년 동안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판단했고, 비난했고, 멀리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혼자 견디게 하지는 않을게요.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우진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300일 동안 배달하면서 어쩐지 책임감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이상하죠? 서연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부터 우진은 매일 밤 서연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창문을 30분 정도 열어봤어요.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낌이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여전히 무서웠어요. 혹시 누가 볼까봐.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현관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복도에 나선 것이다. 단 3초였지만 그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우진은 그 옆에서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알아요. 하지만 해낼 수 있어요. 2주째 서연은 복도 끝까지 걸어봤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우진이 옆에 있어서 할 수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 풍경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세상이 아직 여기 있었네요. 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서연 씨도 여기 있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봤다. 1층 현관까지 우진이 함께였다. 밖의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다.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 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우진의 말에 서연은 그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2달째 서연은 작은 슈퍼마켓에 가봤다. 새벽 5시,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다. 우진이 함께였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통로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 원하는 거 고르세요. 시간 충분히 있어요. 서연은 김치찌개 재료를 골랐다. 300일 동안 배달로 먹던 그 음식.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다. 제가 해볼게요. 요리. 정말요? 기대되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서연은 처음으로 부엌에 섰다. 3년 만이었다. 재료를 다듬고 불을 켜고 냄비에 재료를 넣는 모든 과정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우진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서연은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맛있어요.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요. 정성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날 밤, 2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서연이 만든 김치찌개와 밥, 300일 동안의 배달음식과는 다른 특별한 맛이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이 주는 따뜻함. 우진 씨, 고마워요. 정말로. 저도 고마워요. 서연 씨를 알게 돼서. 저 같은 사람을 알아서 뭐가 좋은데요. 서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3년을 혼자 버텼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일어서고 계시고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3달이 지났을 때 서연은 낮에도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점점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도 그것은 대부분 자신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세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바빴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늘은 공원까지 가볼까요? 우진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운 작은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연인들이 걷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 예전에는 이런 게 당연했는데 지금도 당연해요. 서연 씨도 이 세상의 일부니까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3년 만에 제대로 본 하늘이었다. 파랗고 넓고 자유로웠다. 우진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서연 씨가 300일 동안 주문해 주셔서 제가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건 농담이에요. 우진이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걱정돼서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서연 씨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서연은 우진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3년 동안 믿지 못했던 것, 사람의 선함, 그것이 여기 있었다. 저 상담도 받아보려고 해요. 제대로 된 치료를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우진 씨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연 씨 스스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서연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예약을 잡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한 것이다. 손이 떨렸지만 해냈다. 우진은 그 옆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주었다.
첫 상담 날, 우진은 병원까지 함께 갔다. 대기실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나온 서연의 얼굴은 울먹이고 있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다. 어땠어요? 선생님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맞아요. 처음부터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다르네요. 진짜로 제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네, 절대 아니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3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수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우진은 그 옆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줬다.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서연은 조금씩 변화했다.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며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나갔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배워갔다. 넉 달째 서연은 처음으로 도서관에 갔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다. 책장 사이를 걷고 원하는 책을 고르고 대출 데스크에서 직원과 대화하는 것. 3년 전에는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작은 승리였다. 어떤 책 빌리셨어요? 요리책이요. 이제 배달음식 말고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심리학 책도 하나 빌렸어요. 제 상황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요. 우진은 감동했다. 서연이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려 한다는 것을. 5달째 서연은 온라인으로 작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번역 일이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다시 일을 한다는 것,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것이.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작업이라 조금은 편했다. 첫 프로젝트 완성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진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대단하시네요. 축하해요. 작은 일이지만 제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우진에게 보여줬다. 의뢰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작업 정말 꼼꼼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짧은 메시지가 서연에게는 세상의 인정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잘하고 계시고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우진 없이 혼자 집 앞 편의점에 다녀왔다. 단 10분 거리였지만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돌아와서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다. 6달이 지났을 때 서연은 더 이상 그 좁은 방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 밖에 나가고 상담을 받고 프리랜서 일을 하며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우진이 함께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서연이 제안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식사를 해보고 싶다고. 작은 한식당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떨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둘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평범한 과정들. 하지만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았다. 서연 씨, 저 좀 보세요. 우진의 목소리에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다들 자기 식사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식사만 즐기면 돼요. 서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정말로 아무도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가족끼리 온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온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무관심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식당에서 먹는 밥. 그것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진 씨,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예전 일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진은 멈춰섰다. 서연도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소문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저는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그 사람은 제 마음을 몰랐어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어요. 자기 실수를 덮기 위해서. 우진은 말없이 들었다. 그게 제일 아팠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죠. 3년 동안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 건 단순히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우진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진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연히 다 그런 건 아니죠.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서연 씨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지난 3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진에게 털어놨다. 배신감, 외로움, 절망감,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날은 정말 끝내고 싶었어요. 모든 걸. 하지만 당신의 발소리가 들리면 또 하루를 버텼어요.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11시까지만 버티자. 그렇게 300일을 견뎠어요. 잘 견뎌주셔서 고마워요. 정말로. 왜요? 제가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서연 씨가 계셔서 제 배달이 의미 있었어요. 저도 사실 외로웠거든요. 가족도 없고 친구들과도 연락 끊고 지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우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서연 씨네 집에 배달하는 시간만큼은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저한테도 위로였어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다.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도 사실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를 살렸던 것이다. 그럼 우리 서로 살렸던 거네요.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따뜻했다. 우진 씨, 사실 제가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우진 씨 좋아해요. 그냥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좋아해요. 서연의 고백에 우진은 잠시 멈칫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이어갔다. 갑작스럽죠. 부담스러우시면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우진은 천천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우진은 미소 짓고 있었다. 저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사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300일 전부터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연 씨가 처음 웃어주셨을 때부터였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지금 제 옆에 서연 씨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우진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네. 천천히 가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3년 동안 잃었던 것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서연과 우진이 처음 만난 지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혼자서도 자유롭게 밖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공황장애도 많이 좋아졌고 상담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프리랜서 일도 점점 늘어났다. 실력을 인정받아 정기적으로 일을 맡기는 클라이언트들이 생겼다. 돈도 조금씩 모았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어느 날 서연은 용기를 내서 예전 동료 중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구였다. 지우야. 나 서연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답장이 올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30분 후 답장이 왔다. 서연아. 너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연락하고 싶었는데 혹시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못했어. 만날 수 있어?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울었다.
자신을 기억하고 여전히 친구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녀는 흔쾌히 만나기로 했다. 만남의 날, 서연은 카페에서 지우를 기다렸다. 손이 떨렸지만 우진이 옆에 있어서 괜찮았다. 우진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서연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서연아, 지우가 들어왔다. 여전히 밝은 미소를 띤 채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예전처럼 편해졌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말하자면 길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나 그거 알아. 예전 그 일,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 서연은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어. 실은 민준이가 다 꾸민 거였다는 거. 회사에서도 알게 됐고, 민준이는 결국 회사 그만뒀어. 너한테 미안해서 연락도 못했어. 그런 일이. 응. 내가 떠난 후에 상황이 정리됐어. 다들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나 봐. 나도 포함해서. 지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지금은 뭐 하고 있어? 프리랜서로 번역 일하고 있어.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 서연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우진을 가리켰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우진을 봤다. 우진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저 사람이야? 응. 내가 제일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야. 좋아 보여. 행복해 보이고. 응. 행복해. 정말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난 3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졌다. 헤어질 때 지우가 말했다.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 이번엔 끊지 말고. 그래. 꼭 그럴게. 서연은 카페를 나오며 우진에게 달려갔다. 잘 됐어요? 응. 너무 좋았어. 친구가 여전히 내 편이었어. 다행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이후 서연은 조금씩 예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갔다. 모든 사람과 다시 연락할 수는 없었지만 진짜 친구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도 만들어갔다. 프리랜서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석 달 후, 서연은 큰 결심을 했다. 402호를 떠나기로. 그곳은 그녀의 감옥이었다. 이제는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이사하려고요. 정말요. 어디로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좀 더 밝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창문이 큰 집. 좋은 생각이에요. 둘은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작지만 창문이 큰 원룸을 찾았다. 2층이어서 계단도 많지 않았고 주변도 조용했다. 여기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계약을 마친 날 서연은 402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3년을 보낸 공간. 아픔도 있었지만 회복의 시작도 있었던 곳. 문 앞에 작은 의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300일 동안 음식을 놓았던 그 의자. 고마웠어. 서연은 의자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우진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갈 시간이었다. 이사한 첫날 밤, 서연은 새 집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별들이 보였다. 우진이 옆에서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응. 무섭지 않아. 내가 있으니까. 저도요. 서연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어둠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함께라서. 1년 반이 지났다.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프리랜서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상담도 졸업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서연은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김민준. 그녀를 배신했던 그 사람이었다. 서연은 한참을 이메일을 바라봤다. 열어볼까 말까. 결국 열었다. 서연아, 이 메일을 보낼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냈어.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 인생을 망쳤고 거짓말로 너를 힘들게 했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해.
내 잘못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는 거.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서연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분노가 치솟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대신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놀랍게도 안도감. 그날 밤 우진을 만나서 이메일 이야기를 했다. 답장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뭐라고 써야 할지. 꼭 답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서연 씨가 원하는 대로요. 서연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답장을 썼다. 민준아, 메일 잘 받았어. 솔직히 말하면 내 메일을 보고 화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나도 많이 변했거든. 용서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야. 내가 한 일은 여전히 아파. 하지만 더 이상 그 아픔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내 사과를 받아들일게.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그게 진짜 사과가 될 거야. 메일을 보내고 나서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후로 서연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3년을 혼자 버텼지만 결국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블로그는 조금씩 알려졌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서연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다. 저도 그랬어요. 문 밖으로 나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혼자서 안 되면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달 후, 서연은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늘어났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여러분 모두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모임을 진행하면서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던 3년의 시간이 이제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뀌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우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아니야. 나도 도움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거야. 내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요.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었어. 누군가 내 편에서 함께 있어준다는 것.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2년째 되던 날, 서연은 우진에게 제안했다. 같이 살까? 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응.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너와 함께 살고 싶어. 혼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우진은 환하게 웃었다. 저도요. 서연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집을 구했다. 햇살이 잘 드는 2층 집. 작은 베란다도 있어서 화분을 키울 수 있었다. 이사한 첫날,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무섭지 않아? 아니, 이제는 괜찮아. 세상이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 서연은 우진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도 고마워요. 저를 믿어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다. 서연이 만든 김치찌개. 300일 동안 배달로 먹던 그 메뉴. 하지만 이제는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그 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3년이 지났다. 서연과 우진이 처음 만난 지 정확히 3년 하고도 몇 개월이 흘렀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고, 각자의 삶도 잘 꾸려가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프리랜서를 넘어서 작은 번역 회사를 차렸다. 혼자가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회사 이름은 문도어이었다. 닫혀있던 문을 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였다. 대표님, 새로운 의뢰 들어왔어요. 직원이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회사는 특별했다. 직원 대부분이 한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공황장애, 우울증, 사회공포증, 각자의 이유로 세상과 단절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서연은 그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해와 지지도 제공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회사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다. 누구도 억지로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었다. 오늘 회의는 온라인으로 할게요. 몇 분이 재택근무 중이시니까. 서연의 배려에 직원들은 감사해했다. 이해받는다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우진과 함께 예전 402호가 있던 힐탑 빌라를 찾았다. 오랜만에 가보는 곳이었다. 낡은 건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추억. 여기서 시작됐지. 서연이 4층 복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300일. 그때는 몰랐어. 그 300일이 내 인생을 바꿀 줄. 두 사람은 402호 앞에 섰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문 앞에 놓인 작은 의자도 없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문을 열어서 우진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문을 열어줘서 나도 문을 열 수 있었어.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서연 씨가 제 배달의 의미를 줬으니까.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한 젊은 남자와 마주쳤다.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는 4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서연과 우진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저 사람도 누군가의 300일을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몇 달 후,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제목은 300일, 그리고 문이었다. 출판사에서는 반신반의했지만 책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서점 에세이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독자들의 후기가 쏟아졌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을 청해보려고 합니다. 서연은 모든 후기를 하나하나 읽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연장에 섰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3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요. 강연은 성공적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다. 아픔도, 회복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도.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듣고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작가님, 저도 지금 힘들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혼자서 안 되면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저처럼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서연은 그 눈빛을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우진이 옆에 와서 함께 섰다.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힘이 나. 좋은 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나도 희망을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거야. 서연은 우진의 손을 잡았다. 300일 동안 문 앞에 음식 놓아준 배달 기사가 설마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가던 그 집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다. 300일은 숫자일 뿐이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살리는 마음. 멀리서 어디선가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오늘도 밤늦게 일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배달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작은 연결 속에서 어쩌면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몰랐다. 우진아.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느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무서운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문은 열렸고, 세상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이제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